안녕하세요, 박혜입니다. 오늘은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는 지금 당장에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CRL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주가 전망을 판단해 본다면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FDA 실패 시 최대 6개월 이내에 보완 내용을 제출하면 다시 FDA 승인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언론들을 보면 실패했다, 다소 자극적인 단어가 언론 보도에 떠들고 있으니 개인들의 투심마저 꺾이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 폭락의 힘이 보태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특히나 이 바이오 관련주들의 특징들이 승인, 허가, 이러한 단어가 가진 파워가 다른 테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가에 큰 영향을 주면서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반대로 반려, 실패, 철회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주는 하락은 과한 하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과 별개로 제가 본 HLB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이 HLB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지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HLB 공식 블로그에 진양곤 회장 인터뷰 정리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CRL은 신약 허가 거절이 아니라 수정 보완 요구서죠. 그렇다는 건 항서 제약 측에서 CRL을 제출하면 해소가 될 리스크입니다. 물론 CRL을 제출하고 그 결과도 긍정적이어야겠지만 항서제약의 CRL 제출 결과 이전에 CRL을 제출하는 것 자체로도 리스크가 해소된 것처럼 기대감은 다시 몰리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반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CRL의 내용은 무엇인가? 리보세라닙은 HLB의 자회사 엘레바, 캄렐리주막은 항서제약의 개발 중이죠. 따라서 FDA 측은 엘레바와 항서제약에 각각 별도의 수정 보완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HLB가 받은 보완 내용은 캄렐리주막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병행요법으로서의 리보세라닙을 승인 보류한다. 중요한 것은 캄렐리주막 일부의 미비점만을 언급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리보세라닙은 엘레바, 캄렐리주막은 항서제약이 각각 개발 중으로 FDA 승인 과정 중 항서제약에 대한 지적은 CMC 문제지 HLB 측 리보세라닙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다음 여행 제한으로 인해 비모 인스펙션을 완료하지 못한 게 크다 사측에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모 인스펙션을 관련해서 사측은 백인 비율이 높았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비율이 높았다, 러어 전쟁 때문에 실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아닌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막 CMC 실사가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사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서제약도 FDA 측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 5월 16일 수정 보완 요구서를 받은 즉시 질문지를 작성하고 미팅을 주선한 만큼 항서제약의 CRL 제출은 생각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항서제약의 CMC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닌가? 글로벌 의약품 품목을 17개나 보유한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에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CMC의 수정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겠죠. 또 참고로 항서제약의 입장문 해석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입장문 해석을 해보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모든 임원은 이 발표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입장문에 거짓은 없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내용은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막에 거절된 이유에 대한 완전한 회신서를 받았다. 또 답변서에 FDA 결함에 대한 완전한 대응을 기반으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 일부 국가 여행 제한으로 인해 FDA는 검토 주기 동안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모 임상 검사를 전부 완벽하게 완료할 수 없었다. 회사 측은 FDA와 긴밀한 소통을 활발히 유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판 시행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이 문장에 있죠. 이 문장이 좀 헷갈리고 어렵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필요한 모든 비모 임상 검사를 완료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직역했을 때는 불가능을 표현한 말이지만 항서제약의 가진 뜻을 해석을 해보면, 전쟁 중인 일부 국가로 인해 여행 제한이 되어 있는 FDA 심사 기간 동안 임상 통계 사이트, 즉 비모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총 임상 사이트가 5곳인데 두 나라가 전쟁 중으로 여행 제한이 걸려 있다면
세 나라만 통계를 완료했으니 결국 5개의 통계 자료를 구축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비모임상 검사를 완료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된 것뿐, 초점은 빠른 시일 내에 시판 시청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것에 둬야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지약이 다시 CRL 답변을 제출하는 자체만으로 결과에 상관없이 빠진 기대감은 다시 채워지게 될 겁니다.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그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항소지약의 CRL 제출이니까, 리스크가 해소됐다면 여태 HLB가 받았던 기대감이 또 다시 반영이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야 손실을 최소화한다던가 수익을 극대화한다던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항소지약이 제출한 CRL 답변을 통해서 FDA 승인이라는 최고의 경우의 수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리스크는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나 재차 강조드리는 대로 항소지약의 제출이 반영될 기대감을 이용할 준비를 하신다면 평단을 낮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투심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이 투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차트입니다. 지금 HLB는 연일 하한가로 반영됐던 기대감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악재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반영된 기대감이 모두 반납되면 하락은 멈추고 저가 매수 단타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매수 타점을 잡고 평단을 낮추면서 수량을 더해 항소지약의 CRL 답변 제출 자체의 기대감을 이용한다면 리스크 없는 손실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카톡방에서 평단을 낮추기 위한 단기 저점이 어디인지 말씀을 드리고 왜 단기 저점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데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준, 원칙, 근거, 계획이 필요하죠. 4가지가 있어야 매수 매도를 하던 홀딩을 하던 기준점을 잡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뉴스나 재료 중에서 좋은 뉴스, 듣고 싶은 정보만 보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고 내가 내 계좌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내 자산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을 해야 내 돈을 지키는 거지. 결국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요.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시점을 놓치는 것은 많은 기회 중 하나를 놓치는 것이지만 매도하는 시점을 놓치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게 걸맞는 매도 타점과 그 근거를 말씀드려 손실 최소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 클릭 후 카카오톡 채팅방 입장하여 타점과 확실한 근거를 들어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개인정보 유출로 귀찮은 전화가 오지 않을까,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 단체방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도 없거니와 입장이 자유로운 만큼 퇴장도 여러분의 의지로 나가셔도 되니까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고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결과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자는 확실함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